안녕하세요. 예, 토시플래너 김희철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평택에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인체 공사가 이제 한창 진행 중이구나. 착공이라는 뭐 현수막도 붙어 있고, 개발의 움직임 이제, 지금 보여지기 시작하는 걸 눈으로 보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평택시 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제 날짜 기사인데요. 서울까지 30분 이내 여의도 면적의 화양 신도시가 본격 공사에 돌입을 했다. 복합행정 주거지로 이제 조성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중역 개통할 때도 이제 대형 건설사 등이 사업에 참여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중요한 게 이제 그 우리가 국내에서 이제 민간 안지 방식이 처음 도입된 곳이기도 하고, 국내에서 개발이 민간 주도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가운데서 최대 규모의 평택항 화양 신도시가 현덕명 화양리 일원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여의도 면적하고 비슷한 279만 1195제곱미터, 한 84만 평 정도가 되는 건데요. 향후 2만 명 가구를 수용할 수가 있고, 5만 4,083명을 수용하게 될 미니 신도시거든요. 이달 현재 DL건설, 옛 이름은 대림건설이 이제 그 주간 시공사로 이제 참여해서 본격적으로 기반 시설에 이제 들어가는데, 텃닦기 공사 정주시설 만들고, 정주시설이라는 건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도시가 이제 개발이 되면 상하수도, 광케이블망, 전기망 뭐 이런 그 시설들을 까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양지구 도시개발조합장 최선철 조합장이 부진의 아파트 건설은 조합원인 일신건영을 필두로 해서 국내 굴지 대형 건설사인 H건설을 비롯해 D사, G사, P사, H사 등 이름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아파트 브랜드, 우리가 이제 아파트는 브랜드를 따집니다. 명품 도시가 이제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그냥 앞자만 보셔도 뭐 대우 짐작을 할 수가 있죠.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 이런 대형 건설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서희슬타이스도 이제 분양이 1차, 2차에 들어갔지만, 대형 건설사들이 들어오면 1군 아파트가 훨씬 낫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거라는 개념이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종 그 기반 확충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평택에 이제 그 안중 출장소가 있는데, 이거는 서구청으로 승격이 돼서 화양 신도시로 이전을 확정을 했어요. 이미 확정이 된 건데, 연면적 22,770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대략 한 7,000평 정도 되는 건데요. 규모가 꽤 큰 거죠. 지하 4층, 지상 10층으로 해서 350개 병상 규모로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또 총 그 8개의 학교,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와 함께 다수의 이제 공공시설 등이 건립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군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분들한테 이런 그 시설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다수의 공공시설도 이제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그 인프라를 깔아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사업지가 이제 5km 이내에 평택항 배후 첨단 물류 기능을 수행을 거점하는 아산 국가산단하고 포승 일반산업단지, 경기 경제자유구역, 평택 그 BIX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가산단, 현덕지구 등 산업장지가 있어 다양한 교통 호재를 힘입어 물류기능 중심 배후단지 역할 기능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평택시는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서해안고속도로,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화성간 고속도로, 국철 1호선들이 연결하는 교통망이 갖춰져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지난 2016년 말 SRT 지지역이 개통돼서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졌고요.
역세권 그 개발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2022년도에 개통 예정인 우리의 서해안 복선전철, 이게 큰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이게 안중역 개발도 가시화가 됐다. 그러니까 안중역이 2022년도에 개통돼서 다니기 때문에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 서해안 복선전철 안중역이 개통이 되고 KTX 경부선이 연결이 되면 서울로 접근성이 30분 이내로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거리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무조건 그 부동산에서는 그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지가 상승을 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규제 지역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리고 이제 신안산선하고 환승을 하면 여의도까지는 한 40분 정도면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2025년도에 다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그때가 이제 그 안중 역세권에 이제 그 첫 삽을 뜨는 게 2025년도가 될 것이고, 2025년도에는 화양지구 사업이 다 끝나 있을 상태이고 서해안 복선전철을 다니고 있을 거예요. 이제 역공사하고 이제 그런 공사들을 할 텐데, 그래서 그 평택 땅을 볼 때 투자 방향을 잘못 잡으신 분들이 저한테 문자도 보내주시고 그러신데, 제가 이제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잘 보시고 땅을 보는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 부분은 화양지구 도시개발계획도, 이거는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거니까 화양지구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핑크색 부분이 그 상업지구요. 나머지는 그 단독주택 용지거나 공공기관이 조그마한 거 이제 들어가는 기관들, 그리고 이제 연립주택 뭐 부지도 생겨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서해스타에서는 여기가 1차 분양을 한 거고 여기가 2차 분양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A구역에 있는 이 땅은 안중역하고 좀 거리가 있다. C구역 땅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A, B, C로 나눴을 때 도로가 이렇게 쭉 나거든요. 이게 도로가 쭉 나가면 여기는 주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안에가 찾아야지 되고 제가 이 안이 찾아야지만 바깥쪽으로 개발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알기 쉽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 지금 화양지구가 있죠. 예. 개발 압력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화양지구 안에서 그 안쪽을 채워져야지 바깥쪽에 이제 팽창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개발 방향이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붙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안중역도 이렇게 배반이도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고 이만큼 빠졌어요. 이거 문의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아직 시간이 되게 많다. 근데 그 안중역이 개통을 하면 이쪽하고 구도심하고 붙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토지가 어느 방향으로, 요 바깥 방향은 개발하려면 여기가 다 차지고 역세권 개발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인프라가 부족하다, 주거시설이 부족하다 하면 외부로 확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변을 땅을 살 때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제가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그 화살표가 가는 방향으로 그 개발 압력이 이루어진다. 그거는 꼭 참고해 주시고, 개발이라는 게 서평택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구도심하고 붙고 역세권 개발까지 일어난다고 하면 이 땅에서 개발될 땅이 여러분 어디가 제일 먼저 개발될 것처럼 보이세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 여기가 제일 지금 화살표로 개발 압력이 들어가는 이쪽이 가장 그 가격이 좀 나간다는 거. 근데 A, B 구역은 주거지고 C 구역만 지금 상업지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에 근처에 붙어 있는 땅이라면 땅이 싸다면 매입을 해놓는 게 투자 가치로는 상당히 높습니다. 안중역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형 건설사들, 우리가 대우 프로지오 아파트라든지 GS건설, 이제 자이 아파트, 포스코 건설, 이런 업체들이 이제 대기업들이 이게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한 거는 앞전에도 이제 전화 주신 분들이
박림리, 도대리, 뭐 황산리, 대반리 뭐 이런 땅들을 많이 물어보셔서, 그리고 이미 사신 분도 계시고, 여기 보시면 안중 역세권 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150만 평 개발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지도에 떼어서 이제 그 축적대로 그대로 얹어 놓은 건데요. 그럼 삥 돌아서 지금 주거지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땅이 이렇게 붙어야겠죠.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나요? 이 안쪽이 차지하지만 바깥쪽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땅의 바깥쪽의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박물관도 이게 지금 들어오는 자리가 지금 제가 지도를 한번 띄워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면적 계산기로 섹터를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도로로 막혀서 이렇게 자동차 박물관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관광지입니다. 자동차 박물관은. 그리고 여기서 화양지구하고 거리도 뭐 2.9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서평택 IC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광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사이도 이제 활성화될 가능성이 좀 커졌어요. 이게 관광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잘 수 있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 안쪽도 이제 그런 걸 만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의 호재라고 하는 항만이 있고, 관광이 두 개나, 평택호는 그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고, 자동차 박물관은 BMW 박물관하고 도요타 박물관에 이어서 국내에 하나 있고 전 세계에서 세 번째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제가 현대 기아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구매도 체험 구매, 옛날 그 과거까지 역사를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평택항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큰 역할을 하는데 볼거리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크루즈로 입항하는 외국인들도 중국인들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평택항에 눈여겨볼 곳은 바로 이곳이다. 지금 이곳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신 분들도 계시고 바깥쪽에 땅을 사신 분도 계세요. 땅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유출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땅보다는 이쪽 위치에 이제 있는 게 낫겠고, 제일 가장 좋은 건 이 안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동차 박물관이 규모가 상당히 크게 생길 것으로 예상이 돼요. 조감도가 이렇게 나온 걸 봐도. 그래서 이제 관광지, 우리가 부동산이 가격이 오르는 여건, 교통, 그리고 평택 항만이라는 국가선단하고 대규모 일자리, 그리고 이제 관광지가 두 개나 있죠. 그리고 교통, 그리고 이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5가지 부동산의 호재를 다 껴안는 곳이 평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택에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면, 전화를 주시고 문자로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이 계시는데, 간혹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 주셔가지고 평택에 땅이 있는데 사무실이 평택에 서울에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왜 서울에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땅이 싸도 또 의심을 하시고. 근데 수도권, 우리가 평택 땅만 뭐 주시하고 있는 게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모든 땅을 주시를 하고 있고, 곳곳에 이제 땅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무실이 서울에 있는 거고, 왜냐면 이 땅이 다 팔리면 이 지역에 사무실을 낼 이유가 없죠. 평수도 600평대, 작은 건 대지 같은 경우는 175평, 200평 막 이런 정도인데, 이거를 가지고 거기다가 사무실 내서 판매를 한다는 거는 참 안 되는 일이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분해 두셔야 될 게, 공인중개사들은 중개입니다. 중개. 땅도 중개예요. 내가 어떤 땅을 찾는다 그러면 그 땅이 나온 게 있으면 보고 그냥 보여만 주는데, 투자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설명이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 당위성, 그리고 얼마나 이게 불확실성이 없이 확실한지. 화양지구는 지금 막
그 건물이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고 개발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서평택은 시장이 이제 평택항만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 공들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품 주거까지 생기고 내 땅이 한 상업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꿈을 한번 꿔볼 수가 있다면 주거지만 되더라도 5년 뒤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지금 가격에서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교통망이 좋아지고 공항 항만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도시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도시의 제한성을 받는 데가 이제 대표적으로는 세종시 같은 경우인데,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일어나지 않는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가 어느 정도 일정 규모 확대가 되면 그 이상 확장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개발지 땅은 이렇게 압력이 들어가는 부분의 땅을 갖고 있으면 조금 시간이 좀 더 기다려지더라도 기다리는 시간만큼 가격은 더 올라간다. 이거는 어떤 땅이든 다 포함되는 얘기니까, 오늘도 뭐 성남에 이제 지방에 계신 분이 성남에 땅을 샀는데 성남에 가셔가지고 전화 오셔가지고 저를 만날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성남 혹시 성남 가셨나요? 했더니 성남을 가셨대. 성남에 사무실이 있지 않거든요. 성남에 땅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에 땅이 있고 양주, 동탄, 뭐 화성, 뭐 경기도 수도권에는 거의 다 이제 땅을 저희들이 보고 앞으로 개발 방향으로 해서 이제 작업 중인 땅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현지에 가서 있는 줄 알고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는 여기가 땅이 평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끝나면 다른 땅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떴다방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는 중개가 아니고 원청 업체한테 땅을 사신다고 보시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먼저 가기보다는 사무실에서 이제 이런 개발 계획들이 지금 확정되었는지, 저기 땅의 고수와 하수가 딱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땅의 하수들이 물어보는 거는 집원을 먼저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땅을 좀 하신 분들은 그 땅의 활용도를 먼저 물어봅니다. 이 땅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근거가 있는 건지. 그렇게 확신이 들면 투자를 하는데, 제가 투자를 잘 못하는 유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원 알려달라. 지금 성남 가신 분도 자기 땅을 찾지를 못해요. 뭐 47번지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 위치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투자 들어갈 때는 그 땅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 땅의 위치를 임야인 경우는 특히나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전이나 되니까 이제 땅이 저기 위치에 있다라는 거가 정해지는 거고, 그 면적만큼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평택시 땅이나 모든 땅이나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좀 시간대를 좀 맞춰서 주말인데 연락이 바로 오셔가지고 오늘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성남에서 또 여기까지 또 내려와야 되고, 또 평택도 뭐 차 한잔 마시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평택에 있질 않거든요. 평택을 뭐 일 있으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수도권을 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땅, 그리고 돈이 될 땅을 여러분이 하시려면은 지도를 보는 그 힘을 좀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여쭤보는 분이 안 생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무실에 먼저 오셔서 설명을 듣고 땅을 보는 거하고 아무 설명도 안 듣고 그냥 땅만 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 좀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어제 난 기사에 이제 화양신도시가 일군 업체들이 관심을 갖는 땅이 됐다. 그러니까 명품 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 아파트하고 당연히 그 일군 아파트가 있으면 일군 아파트가 들어가는 게 맞죠. 여기까지 토지 플래너 김현철이었고요. 즐거운 연휴 되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싱가포르 직장인들도 보고 계실 텐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까지 토지프레너 김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